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SPC 얘기하고 있고요. 자, SPC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두 번째 동영상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퀄리티가 뭐냐, 컨트롤 차트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와 하이퍼시스 테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3시그마 컨트롤 차트, 제가 이 하이퍼시스 테스트 얘기하면서 UCL과 LCL을 뮤 플러스 3시그마, 뮤 마이너스 3시그마의 어떤 통계학자들의 추천이 있었다. 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자, 요런 개념이 바로 이 3시그마 컨트롤 차트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자, A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세미컨덕터, 자, 반도체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다. 자, important quality characteristic in hard bake is resist flow width. 말이 어려운데요. 뭔가 측정을 하는 게 있답니다. 뭔가 측정을 하는 게 있다. 자, 요건 이제 X라고 한번 더 보죠. 자, process is monitored by average flow width. 자, 프로세스가 in 컨트롤 상태에 있는지 out of 컨트롤 상태로 갑자기 변화했는지를 보려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average flow width, 그러니까 x의 평균 값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예를 들면 뭔가 기계 장치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이게 반도체를 이렇게 막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x 값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sample of 5 wafers.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5개를 싹 골라 가지고, 자, 요거를 이제 샘플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지. 샘플 뽑아 가지고 이 x 값들의 이 5개의 평균을, 즉 샘플 민이죠. 우리 통계학에서 배웠던 x 바를 측정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average of flow width는 샘플의 평균이니까 이제부터 x 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 이 프로세스는 원래 미인이 얼마냐? 1.5 마이크론이다. 즉 x는 우리가 이걸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정규분포 따른다고 해보죠. 정규분포 따르고 평균은 1.5고 프로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15 마이크론, 0.15의 이승이라는 분산을 가지는 프로세스야.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차트 이런 걸 그릴 거예요. 그래서 average flow width니까 제가 이걸 이제 x 바라고 이제 세로축을 부를 거예요. 가로축은 샘플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average를 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측정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 지금 이제 표를 한번 그리면 여기가 이제 샘플이고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지금 20번째 샘플까지 뽑았고요. 지금 5개니까 이걸 x1, x2 x5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뭐 숫자가 무슨 숫자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샘플의 평균 x바를 계산해서 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숫자를 여기다 찍은 거예요, 이 점을. 두 번째 이 숫자를 여기다 점을 찍은 거고. 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It utilizes the sample average to monitor the process mean. 그래서 이 x바라는 걸 사용했다. 자, x바라는 걸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만드는 이 차트를 x바 차트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왜냐? x바를 측정했으니까. x바 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Note that all plotted points fall inside the control limit. 자, 모든 점들이 지금 컨트롤 리밋 안쪽에 있네. 여기 컨트롤 리밋 얼마 나와 있는데 이 안쪽에 있어서 결론은 이 프로세스는 in statistical control, 즉 in control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번째, 22번째 이제 계속 우리가 아마 찍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자, x바를 측정하기로 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 UCL과 LCL을 도대체 1.7013과 1.2987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았을까? 자, 이런 질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UCL과 LCL을 어떻게 저렇게 정했을까? 저게 정해지면 컨트롤 차트를 이제 그리는 건데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카피해서 좀 붙여놨는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읽어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The process mean is 1.5라 그랬고 standard deviation은 0.15라 그랬으니까 아까 x는 정규 분포 1.5고요. 표준 편차는 0.15라 그랬으니까 분사는 이것의 이성이 되는 거죠. Now if the sample of size n equal to 5, sample 사이즈가 5야. 그러면 standard deviation of sample average x is 자 x 바의 표준 편차를 얘기했는데 자 일단 이런 상태면 우리가 통계 수업 시간에 그러면 우리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그렇고 아니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x바는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1.5 분사는 0.15의 2승을 n으로 나눈 즉 n이 지금 5죠. 5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르잖아요. 다시 쓰면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요렇게 이걸 좀 지우고 0.15 나누기 루트 5의 전체의 2승. 자, 요런 지금 분산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얘기는 요 지금 분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준 편차 얘기한 거예요. 요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거.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Therefore, if the process is in control with the mean flow unit width of 1.5 micron, then by using the central limit theorem. central limit theorem이 말하는 건 뭐죠?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는 몰라도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x바는 approximately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이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는 게 central limit theorem이죠. 센트럴 리밋 시어럼.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x바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이렇대. 자, 그럼 이제 x바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x바가 이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가운데 평균이 1.5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2분의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2분의 알파라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이 2분의 알파, 안쪽이 2분의 알파.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때 이 지점을 뭐라 그러죠? G sub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요. 이거 x바 하지 말고 자, x바 하지 말고 그냥 표준 정규 분포. 자, Z는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은 1의 2승을 따르면 요 지점이 뭐죠? G sub 2분의 알파. 이 지점이 뭐죠? 마이너스 G sub 2분의 알파.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그 다음 얘기 We would expect 뭐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of sample mean x bar to fall inside 어디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빨간색 줄쳐 놓은 게 있는데 자, 이 빨간색 줄쳐 놓은 거의 뜻은 자, 제 보세요. probability 지금 내가 지금 x바가 관심이야. 근데 이게 a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a라 쓰고 b라고 쓰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도록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은 우리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배웠죠. 표준화에 의해서 가운데 것은 Z가 되고 A는 뭐가 되지? A 빼기 평균 1.5 여기는 B 빼기 1.5 나누기 표준 편차는 뭐 0.0671이라 그랬으니까 0.0671 요거하고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위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Z가 어느 값에서 어느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고 여기가 Z의 2분의 알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요 분수식이 요거랑 같고 요 삼각형이 요거랑 같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하면은 1.5 두 개 곱하고 놓으면 1.5 빼기 G sub 2분의 알파 곱하기 0.067이 될 거고요. B는 1.5 더하기 G sub 2분의 알파 곱하기 0.067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 얘기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X바가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빼기 알파이다. 1 빼기 알파라 부르든지 아니면 1 빼기 알파에다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로 나타내든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3시그마 컨트롤 차트라 한다고 했는데 즉 UCL은 어떻게 정하라고? 3시그마니까 요 이 G 값을 요 얘를 3이라 두고 얘를 마이너스 3이라 두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3은 들어가고 마이너스 3 들어가겠죠. 그래서 UCL 값을 이렇게, LCL 값을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한 철학의 컨트롤 차트가 바로 3시그마 컨트롤 리밋을 가지는 컨트롤 차트다. 그래서 3시그마 컨트롤 차트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샘플 민, 샘플을 뽑아가지고 에버리지를 구한 X바를 가지고 컨트롤 차트를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X바 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시그마 컨트롤 차트를 우리 그 월터 슈왈츠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고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슈왈트 컨트롤 차트라고 합니다. 그런 철학을 이용했다는 거지. We may give a general model. 자, 아주 일반화시킨 방금 앞에서 본 것은 뉴메리컬한 이그젬플이고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예를 보여준 거고 일반화시켜서 적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We may give a general model for a control chart. Let W be the sample statistic. 자, 아까 우리는 W 대신에 X바를 사용한 거예요. 그죠? 하여튼 이제부터는 방금 예에서는 X바를 측정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값을 측정해도 돼.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그냥 W라 적다는 거야. W be a sample statistic and then measure some quality characteristic of interest.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측정한 거다. 아까는 우리가 X바를 이용했을 뿐이지 일반화시키면 그냥 W라고 할 수 있다. And suppose that the mean of X is mean of W. W의 평균을 mu sub W라 부르고 standard deviation을 sigma sub W라 부르자. 그러면 center line, upper control limit, lower control limit 어떻게 된다고? 내가 측정하는 것의 평균과 그 다음에 upper control limit은 그 평균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표준 편차 곱해준 거죠. 여기는 상수 곱해가지고 표준 편차 곱해서 빼준 거고. 자, 이것이 그냥 아주 일반화된 식이고 이 L은 distance of control limit from center line expressed in standard deviation units. 즉 컨트롤 차트를 그릴 때 여기가 센터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샘플인데 여기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워 컨트롤 리밋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곳,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곳 했잖아요. 여기가 UCL이고 LCL이면 이것을 표준 편차의 단위로 몇 배 상수배 해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This general theory of control chart was first proposed by Walter Schwartz, and the control chart developed according to this principle. 자, 이게 슈왈츠의 principle, 이런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 is often called Schwartz control chart. 슈왈츠의 이런 철학을 반영한 컨트롤 차트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W가 관심이면 W의 평균에다가 어떤 상수배하고 그놈의 표준 편차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UCL과 LCL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L의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L의 결정은 내가 타입한 L아 알파를 뭐 0.0027이나 0.0026으로 하고 싶으면 3집어 넣으면 되고 내가 이걸 뭐 2라고 적으면 그 타입한 L 알파가 더 커지겠죠.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 컨트롤일 때 확률 분포가 이러면 3 시그마로 했을 때 만약에 이렇다면 2 시그마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타이반 에러 알파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라는 것을 잘 이해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3 시그마 컨트롤 리밋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3 시그마 컨트롤 리밋이 현실적으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타이반 에러 알파의 확률, 즉 이 알파라는 것이 0.0027, 0.0026이라 했는데 반올림하면 0.0027이라 그랬죠. 그 정도 된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여기가 0인가 보네요. 그래서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가고 이쪽에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가면 이 정규 분포의 이 바깥쪽에 있는 이쪽 면적은 얼마? 0.00135. 요쪽에 있는 요 면적은 얼마? 0.00135. 그러니까 두 개 더하니까 0.0026에다가 27 정도 된다는 얘기네. 각 이 알파가 0.0027 정도 되는 컨트롤 리밋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뜻이죠? probability. 사실은 in control인데, 자, fact는 in control인데 우리가 out of control이라고 판단할 확률. 이것은 fact인데 우리의 decision이 out of control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알파인데 이게 0.0027이 된다는 거지. 그 말은 false alarm. 여기서 말하는 알람은 out of control이라고 decision을 우리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야, 현재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알람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알람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인컨트롤이라는 얘기지. 사실은 인컨트롤인데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하는 false 알람을 발생시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0.0027이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즉 10,000번 중에 27번 잘못 판단 내리게 되는 그런 컨트롤 차트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0번, 그러니까 사실은 인컨트롤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인컨트롤인데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할 확률이 0.0027이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probability, 이 조건부 확률의 성질을 알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인컨트롤인데 인컨트롤이라고 말할 확률은 얼마란 얘기예요? 이거는 1 빼기 0.0027이란 얘기죠. 같은 조건 하에서 의사결정만 달라지는 거니까 1 빼기 뭐 반대쪽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즉 대부분은 10,000번 중에 27번 빼고 대부분은 인컨트롤일 때 그냥 인컨트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10,000번 중에 27번 정도만 사실은 인컨트롤인데 out of control이라고 잘못 판단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 시그마 컨트롤 차트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이쪽에 예를 들어서 W라고 하면 이게 이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죠.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제가 짧게 적겠습니다.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인데,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여기가 UCL, LCL이라고 정했다. 그러면 이제 알파가 요쪽이 이제 2분의 알파죠. 이게 요거는 또 2분의 알파죠. 그게 이제 요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눕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를 upper control limit UCL이라고 우리가 정한 거고, 여기를 LCL이라 정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쪽에 옮겨서 그린 거죠. 여기가 이제 UCL이고 여기가 LCL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닷을 이렇게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죠. 자, 이런 원리로 지금 작동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아까 방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W인데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컨트롤 리밋을 예를 들어서 3 시그마로 했다. 자, 3 시그마로 하면 여기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 W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그럼 여기서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여기가 어퍼 UCL이고 여기가 LCL이 되는 거죠. 그때 타이반 에러 레이시 얼마? 우리가 타이반 에러 레이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이나 알파란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타이반 에러를 일으키는 확률이란 얘기나 레이시란 얘기나 같은 겁니다. 자, 이런 용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논문을 읽고 하면 이런 용어가 바로 나오니까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다? 0.0027 정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UCL을 1 시그마로 이렇게 여기를 UCL로 하고 LCL로 하면 타이반 에러 레이시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 면적이 타이반 에러 레이시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사실은 인 컨트롤인데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곡선이 지금 인 컨트롤일 때 곡선이거든. PDF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여기서 1 시그마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거의 뭐 70% 정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30% 되겠네. 1 시그마면 거의 30%. 1에서 0.6826을 빼면 되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7. 이렇게 이게 잘못 적었네요, 지금. 이게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1 빼기 0.6826 하면은 여기 9 이거 날라지고 9991 하면 여기 4 여기 7 1 6 7 8 9 3. 아, 이렇게 잘못 적었네요. 0.3174 정도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내가 타이핑을 좀 잘못했네요. 자, 2 시그마일 때는요.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이제 94.44, 0.9544라 그랬으니까 즉 1 빼기 0.9544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이거는 0.3174인데 이거는 뭐라고요? 1에서 0. 얼마? 6826을 빼서 그렇다. 얘는 1 빼기 0.9973을 빼서 그렇다. 6시그마는 6시그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 여기다 컨트롤 리밋 정하고 1, 2, 3, 4, 5, 6 여기다 6시그마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게 아주 작아집니다. 자, 하여튼 이런 원리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컨트롤 리밋을 넓게, 와이드닝, 더 넓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즉, 예를 들어서 컨트롤 리밋이 뭐 한 요 정도 있다. 이게 UCL이고, 한 요 정도가 LCL인데, 이거를 좀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걸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리밋 만들면, 타이반 에러 레이시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요 면적이 타이반 에러예요. 근데 UCL, LCL을 더 넓게 하면 정답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타입 2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타입 2 에러 레이트는 타이반 에러 레이트하고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늘어나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센시티비티는 늘어나. 센시티비티라는 게 뭐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즉 조금의 변화가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느냐 안 알아차리느냐. 넓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이 있을 때 디크리즈 못 알아차리는 거지. 즉 웬만한 조금 이게 이 컨트롤 리밋이 되게 넓으면 전부 다 인컨트롤이라고 그냥 계속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잘 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럼 컨트롤 차트를 3시그마 컨트롤 차트 이런 거 제시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모니터링 스태틱스도 좀 달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다른 걸로 해.
그래가지고 인 컨트롤, 아웃 컨트롤을 빨리 알아차리는 컨트롤 차트를 다른 걸 제시했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컨트롤 차트가 좋은 건지, 더 좋은 건지 퍼포먼스를 매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One could use type 1 error, type 2 error rate, type 1 error rate and type 2 error rate to evaluate control chart. 자, 컨트롤 차트를 판단하기 위해서 type 1 error, type 2 error 이런 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 되겠죠. The same concept as for evaluating hypothesis test. 그러니까 type 1 error도 작고 type 2 error도 작은 게 좋은 거야. 그죠? 근데 in fact, the control chart is a series of sample by sample hypothesis test. 아, 컨트롤 차트라는 거는 hypothesis test를 여러 번 시리즈로 하는 거야. 샘플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hypothesis test를 샘플마다 한 번씩 해서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We wish to develop the performance measure more intuitive. 그러니까 이 hypothesis test를 한 번만 하면 타입 1에라 타입 2에라가 어떻다라고 그냥 말하면 좋은데 여러 번 하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컨트롤 차트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싶지 않느냐. 자, 그래서 나온 게 average run length라는 용어예요. 자, 다 같이 average run length. 더 짧게는 우리가 ARL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ARL. 자, 이게 무슨 average는 평균이고요. run length가 아직 지금 뭔지 모른단 말이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run length란 말을 좀 설명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run length는 is the number of samples required for a control chart to detect the first signal. 자, 시그널이 뭐냐면 이거는 out of control이라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을 시그널이라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시그널, 신호를 주는 거죠. 즉, 첫 번째 out of control이라고 우리가 판단 내리는 그때까지 요구되어지는 number of samples. 여기다 다팅을 이렇게 할 텐데 몇 번 만에 여기 나간다고 우리가 알아차리느냐. 자, 이걸 run length라 그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샘플에서 여기 찍혔어.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여기. 근데 일곱 번째 여기 찍혔단 말이야. 자, 이게 바로 지금 시그널을 울린 겁니다. 시그널을 울렸다. 혹은 우리가 알람을 울렸다. 이 같은 얘기예요. 시그널을 울리게 돼. 그럼 이때는 run length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만에 울렸네. 그럼 run length는 7이 되는 거야. 7. 오케이. 자, 이런 게 run length입니다. 자, 그런데 run length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때 달라. 자, 같은 컨트롤 차트를 써도 오늘은 7번 만에, 다음에는 뭐 8번 만에, 그 다음에는 6번 만에, 어떨 때는 한 번 만에 나올 수도 있어. 왜냐? 우리의 프로세스가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거든. 우리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그러니까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자체가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run length도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다르다는 얘기지. 자, 그럼 run length는 discrete한 랜덤 베리어블인가요? continuous한 랜덤 베리어블인가요? continuous는 뭐 시간이나 질량이나 뭐 키나 몸무게처럼 어느 특정 구간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으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 그랬죠. discrete는요, 어디에서 어느 구간 속에 딱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셀 수 있으면 discrete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이지. 1, 2, 3, 4, 5, 6, 7 이렇게 딱 상수값으로, 그러니까 자연수로 natural number로 이렇게 정해지니까, 자, discrete random variable입니다. Use the average value of run length. 자, 근데 우리가 이제 run length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때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여러 번 한번 시도해봐 가지고 결국은 평균 값을 가지고 이 컨트롤 차트의 성능을 측정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름이 average run length입니다. 그래서 ARL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요. ARL은 average value of run length를 말하는 거고요. That is, ARL is average number of sample until control chart first signal. 컨트롤 차트가 첫 번째로 시그널을 줄 때까지의 도대체 샘플이, 그러니까 몇 번의 이 샘플링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다팅을 몇 번 했느냐.
그것의 average를 말한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차트 관련된 논문에 보면 바로 ARL로 성과 평가를 할 거니까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ARL은요, 두 가지 종류의 ARL이 있어요. 자, 하나는 in control ARL, 또 다른 하나는 out of control ARL. 그래서 노테이션으로 ARL 0, ARL 1 이렇게 나타냅니다. ARL 0, 즉 in control ARL은 한마디로 이 제목을 봐도 알죠. 프로세스가 사실은 in control이야. 사실 in control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림이 바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in control일 때 이 알람을 울리게 될 때까지 요구되는 run length의 평균값, 이게 바로 in control ARL이야. The average number of observations to issue an alarm when the process is in normal condition. 다시 말해서 in control일 때 ARL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in control ARL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숫자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 사실은 in control이니까, 사실은 in control일 때 우리가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하면 안 좋은 거야. 대부분이 in control이라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out of control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어쩌다 한번 out of control 한번 나오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average run length 중에서 이 in control ARL, 즉 ARL 0는 큰 게 좋아. ARL 0는 큰 게 좋아. 그럼 out of control ARL은 사실 진짜로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 됐을 때 그때는 빨리 디텍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the average number of observations to issue an alarm when the process is abnormal state. 다른 말로 out of control일 때 run length가 몇 번 만에 알람을 울리느냐. 자, 이것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ARL1은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작을수록 좋아요. 빨리 디텍트 해야죠. 실제로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다. 자, 이런 기준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ARL 0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RL 0를 계산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확률 알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단 말이야. 일종의 프로바빌리티인데 조건부 확률이야. 어떤? 사실은 in control인데 우리 프로세스가 알람을 울린다. 다시 말하면 probability that 우리의 의사결정은 out of control이야. 근데 사실은 in control이야. 자, 이럴 확률이 지금 알파란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사실은 in control인데 내가 그냥 in control이라고 말할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조건은 같아. in control. 근데 얘는 out of control이라고 판단할 확률이고 이 왼쪽은 오른쪽은 in control을 판단할 확률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알파죠. 자, 이게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run length. run length가 1이다. 그 얘기는 제일 바로 그냥 이 알파가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 확률이 run length가 1이 나올 확률은 그냥 바로 이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probability는 알파야. 근데 run length가 2다. 점이 두 번 빵빵 찍혔는데 이 컨트롤 리밋이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는 in control일 때 in control이라 그러고 두 번째 했을 때 in control일 때 out of control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럼 걔는 첫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알파의 확률로 발생하고 두 번째 거는 알파의 확률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하기 될 것이다. run length가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컨트롤 리밋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밖에 나간 거지. 그러면 in control인데 in control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이 두 번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확률이 두 번 곱해야 되고 마지막은 한 번. 그럼 x번이라면 이게 x-1번 발생하고 마지막 거에서 in control인데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verage run length의 기대값은 얼마?
아니 run length의 기대값. run length의 기대값이 바로 average run length인데 특히나 지금 우리가 프로세스가 in control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average run length 제로가 되겠네. 자, 이거 기대값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기대값이라는 거는 그래요.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 값과 이것이 일어날 확률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다다다 이거하고 이거 곱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거야. 이렇게 쭉. 근데 이게 계속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계속 무한대로 간다. 근데 요런 산식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1번화 시키면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이게 알파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기하 분포. 자, 영어로는 이 run length는 기하 분포라는 즉 geometric distribution 라는 것을 따르는데 distribution 제가 기초통계 수업 시간 할 때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요때 한번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geometric distribution을 바로 run length가 따릅니다. 제가 좀 이따 PPT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계산을 하면 요것의 평균은 알파분의 1이다. 이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분의 1이다. 요걸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ARL1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적어 놓은 것은 베타는 뭐냐? 조건이 뭐냐? out of control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슈를 발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in control이라고 믿는 거지. 다시 말하면 베타는 뭐라고? probability다. 어떤 probability? 사실은 out of control인데 내가 in control이라고 말할 확률이 베타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미리 적어 볼게. 1 마이너스 베타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probability 사실은 out of control일 때 내가 out of control이라고 제대로 판단할 확률이죠. 자, 요거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오른쪽 적은 것을 여기다 적은 거야. 1 마이너스 베타는 사실이 out of control일 때 그런 조건인데 내가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한다. 즉 알람을 이슈한다. 이슈한 알람. 그 얘기가 알람을 울린다는 얘기야. 그 말이 out of control이라고 의사결정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지. run length가 1일 때는 어떤 거야? 컨트롤 리밋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컨트롤 차트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찍혔다는 거지. 제일 첫 번째 바로 여기 찍혔다는 얘기지. 그러면 바로 out of control일 때 진짜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한 거니까 1 마이너스 베타의 확률. 이란 얘기는 뭐지? 여기다 그리면 컨트롤 리밋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in control이다가 그 다음에 out of control 된 거지.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 in control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out of control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지금 out of control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ut of control일 때 in control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베타의 확률로 첫 번째 점이 찍히고 이 두 번째 점은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 거야. out of control일 때 out of control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3도 x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run length의 기대값은 얼마지? 이게 바로 ARL1이거든. 기대값, 즉 평균은 expected value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다 더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을 수학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계속 요거는 요 뒤에 있는 요 확률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 앞에서 봤던 요것도 지금 결국은 geometric distribution을 따르는 건데 결국은 앞에서 했던 그 알파분의 1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지금? 자, 정리해 보니까 ARL 얘기하고 있는데 ARL0는 1분의 1 나누기 알파고 ARL1은 1 나누기 1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자, 요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run length라는 것 자체가 run length가 이게 geometric distribution을 따른다는 게 이미 이제 통계학적인 얘기예요. Let x be the number of observation required to detect the first out of control
observation. 즉 이게 지금 run length란 얘기지. 그래서 이 run length x는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geometric distribution을 따르고 파라메타 p다 이렇게 적어. 그래서 이 p가 기대값은 이 파라메타 p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ARL 제로야. 그래서 우리가 ARL 제로를 얘기할 때는 이게 알파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P를 알파라고 보고 있는 거고 ARL1인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P를 1 마이너스 베타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까지는 이거는 뭐 SPC하고 상관없이 그냥 통계학의 그냥 어떤 이론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의 이론이어서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시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론은 지금 요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ARL의 example 한번 볼까요? example. 자, if one use 3 sigma control chart. 그러면 ARL 제로가 얼마가 되겠느냐? 3 sigma 컨트롤 차트를 이용하면서 ARL 제로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조건이 in control process일 때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다. 자, 이런 assumption이 있을 때,3 시그마 컨트롤 차트를 이용하면 AR 제로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를 그냥 제가 위에 적었던 어삼션에 의하면 이쪽이 x면 가로축이 x면 여기가 뮤가 되고 여기는 뮤 플러스 3 시그마 되고 여기는 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이용하면 3 시그마 컨트롤 차트죠. 그때 알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0027이라 그랬지? 그럼 ARL은 저는 얼마겠어요? 0.0027분의 1이니까 370. 즉 이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인 컨트롤일 때 처음으로 out of control이라고 잘못 판단할 때까지 370번이나 다팅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숫자가 아주 크니까. 잘못 판단할 때까지 걸리는 이 횟수가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이 컨트롤 차트는 좋은 컨트롤 차트라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누군가가 ARL1이 2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디테일한 예는 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ARL1이 2다. 이 얘기는 프로세스가 팩트가 out of control일 때 나의 decision이 out of control이라고 말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두 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리 디텍트 한 거네요. 물론 한 번 바로 1회라고 나오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소수점이 나와도 됩니다. 뭐 2.21 뭐 이렇게 나와도 돼. 왜냐하면 런을 랭스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ARL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잖아. 그럼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이에요. 컨티뉴어스 밸류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소수점이 나와야 된다.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t will require 2 samples on average to detect out of control signal.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out of control일 때 out of control이라고 알아차리는 게 2번 만에 알아차린다. This is desirable. 자, 이런 건 되게 좋은 거다. 바람직하다. Because 2 samples are pretty small. 이거 작은 숫자거든. Enough to say that delay in detection is not serious. out of control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좀 지체되는 것, 딜레이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빨리 알아차린 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까지 ARL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 서머리 나와 있는데요. 서머리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니까. 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3 시그마 컨트롤 차트 예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런 랭스의 개념과 ARL에 대한 개념. ARL은 컨트롤 차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컨트롤 차트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